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오늘도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이 두 개 열려 있고요.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전화 상담도 열려 있죠. 02-3772번에 0269번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를 주셔가지고 또 상담을 해결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역시나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볼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약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마음에 또 안도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사실 뭐 지금까지 빠져 내려왔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기는 힘든 과정이지 않나 싶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56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살짝 0.16%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큰 의미가 있는 움직임들은 아니에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왜 그런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본다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0.56%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올라왔을 때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보통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라왔으면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올라는 왔는데 자기가 왜 올라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의 어떤 차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 과거 차트 모양에서도 올라오다가 올라오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됐었는가를 가만히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은 올라가다가 힘이 점점 빠지게 되었을 때 끄트머리쯤에서 대부분 다 어떤 모양새를 만들고 있는가 하면은 전부 다 하락으로 돌아서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 뭔가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뭉쳐서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약간 눈치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또 우리나라 금리가 0.5%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번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0.5% 또는 0.75%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1%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그 문제도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금리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올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거든요.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더 올릴 거니까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방향도 있을 거고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사실 그렇지 않은데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우리나라 환율 지금 1,300원대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 1,308원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환율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물가 상승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율인데요. 환율이 이렇게 잡히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0.5%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또 이번 주에 0.75%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달러 가치가 점점 강해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금리 올린 걸로도 이 환율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1,308원대에서 유지가 된다라기보다는 1,320원, 1,330원 또는 1,350원까지 일시적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냐면 또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서 금리를 올리거나 긴급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환율은 또다시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이라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에서 10%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환율에서 10% 손실이 나게 된다면 본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투자를 하는 이만 못하게 된, 시간 낭비만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텐데 그러면 굳이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율이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면요. 계속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보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뭔가 뚜렷하게 강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 900억 정도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사실 매일매일로 따져봤을
봤을 때도 큰 돈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약간 간본다라는 느낌의 어떤 매수세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다는 말은 지금 외국인들도 지수를 뭐 이렇게 강하게 끌고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다. 특히나 한국 돈을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뭐 매수 주체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오고 차트 모양이 위쪽으로 살짝 솟아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 지금 내가 안 사면은 추가 매수할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거대로 안 좋고 저건 저거대로 안 좋은데요. 지금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최악의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매수는 한 이유가 절대로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온다고 한들 다시 빠져서 쌍바닥을 그리는 구간이라든지 쓰리바닥을 그리는 구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의 전환, 뭔가 추세 돌파를 이뤄내야지만 그때 돼서 우리는 상승이 이제 진행이 되려나 보다. 그러니까 슬슬 모아 가볼까라는 관점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어느 것도 뭐 하락이 끝났다라는 뉘앙스, 하락이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어떤 증거가 없단 말이죠. 그 말은 굳이 여기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지쳐서 또는 너무 내 종목이 꼴보기가 싫어서 이 종목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싶어서 또는 내 손실률을 보다 보니까 정말 괴롭기 때문에 그 손실률을 줄이고자 추가 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상담 아마 진행을 하게 되면 추가 매수 될까요? 라는 질문이 좀 많을 텐데 전부 다 NO라는 대답을 하고 출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락이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왔을 때 내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만 해놓고 사실 주식을 안 보는 것이 정답인 시장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아직까지 뭐 분할 매수하거나 모아가야 되는 시장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상담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받으면서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보유하고 있는 게 비덴트고요. 네. 네, 18,700원에 10%요. 18,700원에 10%. 예. 조금 어정쩡한 가격이네요. 그죠? 예, 오늘 좀 가격이 올라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대응할 거 없어요. 없어요? 주가가 우리가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종목이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평생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뭐 주식을 샀는데 물렸다가 저 밑에서 막 진짜 내가 손실이 막 한 60% 또는 40% 이렇게 났는데 거기서 갑자기 상한가가 된다든지 또는 뭐 20, 30%의 슈팅이 빵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네. 주식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실 거라면요. 이거 이제 앞으로 수도 없이 만날 모습이에요.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고. 근데 이럴 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요. 대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일단 지금 매수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 지금 상한가가고 최근에 조금 올라온 걸 포함을 해도 바닥 대비해서는 50%나 올라왔지만 시청자님은 아직도 손실률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반등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반등이냐면은 시청자님은 지금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도 손실이다라고 보고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안 사고 있다가 저점에 사가지고 지금 수익 내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느냐가 중요한 거지 뭘 지금 올라온 거에 따라 가지고 나한테도 뭔가 기회가 왔나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덴트라고 하는 이 기업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죠. 네. 그럼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뭐 지금 빗썸 역시나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 지수가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가상화폐 시장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600만 원대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저는 2,300, 2,100 또는 뭐 1,900까지도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승은 아마 4,000, 5,000만 원대까지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 말을 그때 맞춰가지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일제히 뛰어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역시나 비덴트도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슈를 통해 가지고 살짝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거고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상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빠져내려갈 거예요. 아마 한두 달 이내로 저 다시 내려가가지고 10,000원 이하로 밀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시청자님이 지금 굳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저기 10,000원 이하 뭐 8,000원, 9,000원에 가깝게 그때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서 매수가를 낮춰놓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만약 시청자님이 제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제 생각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시청자님도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9,000원대 이하로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9,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매수가를 한번 쫙 낮춰가지고 13,000원 이하대로 매수가를 낮춰놔야지만 그 다음 상승 때 뭐 본전이든 조금 수익을 내고 나오든 뭔가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승은 그냥 무시해버리시고 네가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바닥을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려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기 뭐시야 TYM이요. TYM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TYM이요. 예, 3,500원에 20% 이거 작년에 들어간 건데 여태 물려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3,200원에 아니 3,500원. 3,500원이요? 응. 뭐 작년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요. 7월달 작년에 21년도. TYM 맞나요? 네, TYM이요. 2,500원인가요? 아니 3,500원이요. 작년에 3,500원 안 왔어요. 내가 잘못 적어놨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잘못 적어 놓으셨던가 하는데 지금 손실 중인가요? 네. 네, 그럼 작년이 아니고 올해가 들어간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거 그런 거. 네, 같은데요. 올해 5, 6월 때에 이제 3,500원이 왔는데 3,500원은 올해 5, 6월이 아니면은 2016년도에 3,500원이 왔으니까 그 사이에 올라온 적이 없으니까 산 적이 없겠죠, 그죠? 그래, 맞아. 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네. 이번 달에 사신 거예요. 이거 네. 뭐 사실 언제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 산 네.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이거 매수하시게 어떡해? 되면 이거 어떻게 할 어떡해?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이거는 뭔가 네. 방법을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좀 일을 네. 많이 이렇게 크게 안 저지르고 찾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일을 먼저 네. 저질러 버리게 되면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뭐 물론 안타까운 건 사실이나 안타까운 네. 거는 안타까운 거고 그걸 별개로 생각 한번 해볼 때 이런 식으로 고가에 올라왔을 때 제일 고점에 잡아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와 이거 본전 나오기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본전에 나가기는 힘들 수 있겠다라는 걸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담이 굉장히 괴로워지고 저도 상담하기가 어려워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네. 시청자님도 어느 정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지금 네. 이 종목은 일단 2,200원 정도까지만 밀려 내려간다면은 사실 네.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이게 왜냐하면 2,200 실적도 원이요. 굉장히 네.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이게 뭐 농기계 네.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담배 필터도 만들고 농기계 사업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요즘에 네. 식량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식량난, 그러면 식량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감들로 인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튀어오르고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자리는 2,200원대 또는 2,000원대까지 내려간다면 다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시거나 뭘 하시는 것보다는 들고 네. 계시다가 반등 나왔을 때 이 반등은 저는 한 2,700원에서 8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거기에 가깝게 올라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초반에 말씀드렸던 손절을 각오해야 된다. 손실을 조금 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손절을 하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반등이 어디까지 나온지를 보고 2,700원이든 3,000원이든 또는 2,600원이든 손절하겠다 네.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고 이건 2,000원까지 밀리더라도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 혹여나 네. 2,000원까지 밀리거나 그 이하로 빠져 내려간다면 혹여나 뭐 지수가 빠졌다든지 시장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밀려 네. 내려간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게 맞아요. 아.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전화가 안 네네. 된다면은 2,000원 이하대에서는 추가 매수 한번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아, 그렇게 할게 그러면요. 네, 다음에 이렇게 아이고. 고점에 사지 마세요. 네, 안 사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성홀딩스고요. 네, 11,600원에 30%예요. 11,600원에 30%요. 네네네. 이거 왜 사셨을까요? 그냥 곡물 저기라고 해가지고 텔레비에서 좋다고 하길래 샀어요. 그랬다고요? 네. 그래요?
TV에서 좋다고 하면 혹시 다 사야 될까요? 아니요. 네. 이 넥타이 네, 손님 말씀 잘 이것도 듣고 꽤나 있는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사실래요? 저한테 27만 원에 팔게요. 저 이거 인터넷에 5천 원 샀는데 27만 원에 팔게요. 좋은 것 같아요. 껴보니까. 어때요? 사실 거예요? 아니요. 네, 그렇잖아요. TV에 좋다고 하면 뭐 다 살 것도 아니면서 주식은 왜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랐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신송홀딩스처럼 뭐 식량 위기니 뭐니 하면서 이런 테마로 엮여가지고 급등한 종목은요, 변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그 변동이라는 게 어떤 누군가에게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을 타기 때문에 수익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자꾸 하락만 타기 때문에 손실로 이어져요. 네. 그거는 실력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수익 내는 계좌의 비율이 2%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나는 2%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98%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이건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스스로가 느낄 테니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건 2%가 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런 걸 추천하는 사람들도 웃긴 사람들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줄 안다고 남한테 추천을 해주는 건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죠? 우리 왜 네. 서커스 같은 거 보면 입에 막 이렇게 장칼 있잖아요. 킹 칼. 막 50cm가 넘는 이런 칼을 입에 이렇게 막 쑤셔 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정말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넣는 거래요. 실제로 넣는 거라고 하는데 내가 할 줄 아니까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안 돼. 안 돼요. 그거 진짜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이걸 추천하는 사람도 웃긴 거고 이걸 사는 사람도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웬만해서는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빠르게 나가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9,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볼 만한 단계예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9,500원이 밀린다면은 사실은 좀 아프겠지만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대응 전략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9,500원이 밀린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게 맞다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 저기가 네. 지켜진다면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식량 위기는 아직까지 뭐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 네.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튀어오를 때 본전 또는 12,000원 이상에서 빨리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차트 네. 모양이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올라온 거 있어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길게 보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보란 말이에요. 네. 쭉 봤는데 이렇게 막 솟아 올라왔다.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왔다. 그러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런 거. 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엄청팬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기아고요. 82,200원이고요. 그 네. 40% 보유하고 있습니다. 82,200원에 40% 사신 지 얼마 안 네네. 되신 거예요? 아니요, 그 단가를 많이 낮춰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지금 제가 이거 하반기는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매도 시점이 어디까지 제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예, 전화드렸습니다. 매도 시점이라는 것을 잡는 건요. 네네.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에 잡았을 때는 매도 시점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언제 팔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등학교 시절 때 생각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보면은 대학교 어디 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원을 어디다가 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능 칠 때. 네네.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연세는 잘 모르겠지만 살아오시면서 지금 오늘 갑자기 대학교 어디 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미 아니요. 지나갔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네네. 고민해야 될 때가 있고 고민을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주가도 바닥에 있을 때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팔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맞는데 고점에 네. 올라온 종목을 가지고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매도 타이밍 다 놓치게 되고 그냥 네, 엉망진창이 맞습니다. 되어버려요. 그 네네. 말은 뭐냐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기아라는 네. 종목은 저기 바닥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 저를 네네. 오래 봤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2018년, 19년 제발 기아, 현대차랑 기아 그냥 좀 사라 제발 좀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네네네. 엄청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네네. 사라 딴 거 물리지 말고 제발 좀 그냥 사라 내려가면 족족 사람 왕창 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기 네네. 사놓고 올라가면 수익 보고 팔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시절이고 지금은 네. 이제 올라와 버렸어요. 특히나 그것도 기아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애플카 이슈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애플카하고 뭐 연관이 있었는가 지금 애플카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 네. 말은 주가가 지금 애플카 이슈로 올라왔는데 애플카가 만들지도 않고 있고 애플카 이슈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럼 지금 올라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올라온 게 된 게 네네. 애플카 때문이었는데 애플카가 날아갔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여기 있을 이유가 도대체가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안 그래도 매도 시점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매도 시점을 네. 자꾸 찾다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내가 맞습니다. 잘못했다고 네. 생각했을 때 본전에 빨리 팔고 나올 생각을 해야지. 내가 아, 잘못된 걸 네네. 어떻게든 구해잡고 내가 좀 더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반기가 좋다고 하니까 괜찮을 거야. 잘못된 걸 알면서 하반기가 좋다는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 위로를 네네네. 하고 있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지금 이거는 알겠습니다. 거품이에요. 하반기가 네네. 좋고 말고가 아니라 하반기가 좋아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하반기가 좋을 거라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저 밑에 있어야 될 게 하반기가 좋다는 이슈로 여기서 지금 못 팔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네. 애플카 이슈 때문에 올라왔는데 애플카 이슈 날아갔잖아요. 그럼 주가 내려갔어야지. 그러고 하반기가 좋다고 했을 때 다시 올라오겠죠. 아, 네. 지금 그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것도 아닌 완전히 거짓부렁인 자리예요, 이 자리가. 아.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잠깐 이렇게 한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한 9만 원대까지라든가 그 이상 잠깐 올라올 수 있는데 크게 다시 네. 올라가는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잠깐 올라갈 때 시청자님이 하반기가 좋다고 했는데 팔 수 있겠느냐? 또 못 팔아요. 하반기가 좋다 했으니까 홀딩 해봐야지 하면서요. 그러면 아, 네, 결국 알겠습니다. 여기서 팔지 예.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빨리 나가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 예, 예. 네. 저도 예, 매도 시점을 그냥 매도 시점 8만 잡지 5천 말라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은요, 그 네네. 엄밀하게 다른 단어로 제가 교체를 해드린다면은 욕심의 네. 크기예요. 내 자제하는 네, 맞습니다. 시점을 잘 네, 모르겠다라고 하는 네네. 거거든요. 네네. 예, 자제하는 시점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네, 뭐든지 알겠습니다. 술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제를 할 줄 알아야죠. 그죠? 주식도 네. 내가 매도를 못하겠어요라는 것은 내가 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저는 그 말이 참 부끄러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도는 그냥 내가 각오한 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매도하겠다 생각하셨으면 그날이 매도 시점인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매도를 맺고 끊음을 스스로가 네. 결정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아니다 싶은 거에 바로 나가버리시면 되고 제 말을 네. 들었다 하더라도 에이 나 하반기 좋을 것 같은데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참고하겠습니다. 네, 잘 매도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마그네틱 대보 마그네틱 매수가랑 비중이요? 48,000원에 5%. 48,000원에 5%요? 예예. 이거 뭐 오늘 사신 건 아니죠? 아니요, 한주 됐습니다. 네, 좀 됐어요. 일단 대보 마그네틱 이 기업은요 위아래로 계속 튀어 올랐다 내려갔다 튀어 올랐다 내려갔다 반복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당장은 좀 들고 가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비중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요. 대신에 이 종목이 여기서 들고 가라는 게 앞으로 내일부터 해가지고 쭉쭉 올라갈 거니까 들고 가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4만 원 정도 또는 그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그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지금은 겨우 본전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셨겠지만 그 다음번 올라갈 때는 약간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와주면 땡큐고 그게 아니면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바로 올라와주면 그냥 5만 한 2, 3천 원대가 바로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4만 원대 가깝게 저는 추가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2차전지 그런 쪽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2차전지 관련주가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기업도 안 사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한번 튀어오르고 난 다음에 변동이 있는 자리에서 대응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전략을 짜 드렸으니까 그나마 대응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닐 때는 사실 이런 기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5만 3천 원대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시고 밑으로 만약에 밀린다면은 4만 원 이하, 4만 원 이하까지 밀려준다면 그때 감사히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또 이번 주 강연회가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 강연회 언제 또 시작이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강연 알차게 잡혀있죠. 그 시작을 제가 오늘 오후 8시에 열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시장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뭔가 해결된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제 뭐 강연 오셔서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알 겁니다. 환율 문제, 뭐 경제 문제, 금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 한번 해보았을 때 호재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환호를 지르고 있더라. 또 호재도 하나도 없는데 자꾸 분할 매수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그거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지금 상황에 맞는 전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상담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ICD라는 종목이네요. 12,7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28%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손절 고민하다가 못한 걸 후회하는데 그 후회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후회는 자기가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안 좋은 마인드가 과거에 빠져 사는 거거든요. 미래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과거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대해서 좀 이렇게 안타까워만 하시는 분들 있죠.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뭐 이걸 기회 놓치면 안 됐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보통 좀 이제 우울증에 빠지거나 뭔가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만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후회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 이 시간부로 스스로 끊어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ICD라는 기업 자체가 나쁘냐 좋냐라고 따졌을 때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부품업종들이 환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느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인데 사람들이 지금 소비가 힘들어지고 있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먹고 사는데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건이 물가 올라가든 말든 나는 살 생각이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은 이제 위기가 온 게 맞고 모든 인생이 그렇고요. 모든 주가가 그렇듯이 위기가 오면 다시 상승, 위기가 오면 다시 상승, 위기가 오면 다시 상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 지나가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다시 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ICD는 체력이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홀딩해봐도 된다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28%로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뜸을 들이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7,000원에서 구간을 정해드린다면 7,000원에서 9,000원 사이 때쯤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비중을 조금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후회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악물고 내가 이것 반드시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수가 낮춰가지고 다음 상승 때 내가 수익을 내고 나오리라라는 그런 다짐이 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지금 눈앞에 있는 7,000원에서 9,000원 추가 매수부터 생각을 해보자. 지금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성우하이텍이 올라와 있네요. 성우하이텍 매수가가 5,270원이고요. 비중은 30%인데 오늘 반등 때 매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선택의 차이가 되겠죠. 저 같으면 오늘 매도를 바로 진행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성우하이텍을 왜 사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어떤 걸 보시고 어떤 미래를 보고 이렇게 매수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님 의견하고 저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성우하이텍을 이 자리에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하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부터는 바닥을 좀 잡다가 뒤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올라오니 약간의 상승이 아니라 뒤에 상승세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상승세는 힘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8,000원, 9,000원까지도 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매도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8,000원, 9,000원 갔을 때 배가 아플 수 있거든요. 나는 그 미래를 봤는데 운현진이가 팔아라고 해서 팔았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 부품업종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에 막 엮여 있거나 하는 기업들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는 봐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은 사실 이 자리에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매도를 하고 다시 떨어질 것 같으니까 4,600원에 다시 재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비전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비전을 안 봤든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빨리 줄이시고 매도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밑으로 떨어졌을 때 4,600원에 가깝게 다시 재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매도라든가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는
거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올라가면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인드가 안 됐으면 제 말 들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지금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라면 그렇게 할 텐데 시청자님은 지금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실지는 스스로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또 지금은 현대바이오랜드가 올라와 있는데요. 13,500원에 20% 비중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속 하락하다가 횡보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직 횡보 안 왔는데요. 횡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게요. 지속 하락을 하는 이런 기업들의 횡보는 적어도 이 기간의 절반 정도는 횡보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려온 기간이 지금 거의 2년이니까 바닥에서 1년 정도는 횡보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며칠 보니까 한두 달 보니까 횡보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건데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횡보라고 볼 수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그냥 뭐 1년 정도 이렇게 물려 있어야 되는 자리다. 1년 정도 박스권을 바닥에서 만들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딱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회사만 보더라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들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쁜가? 아닙니다. 특히나 저는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제약 바이오가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바닥만 잡힌다면은 뭐 그렇게 생각보다는 길지 않은 사이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매수가 그렇게 높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횡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다.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최소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6개월 지켜볼 때 그 저점, 차트가 만드는 그 저점에서는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고 홀딩해도 괜찮은 기업이라는 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유튜브로 한번 상담해 보았는데요. 이제 전화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삼천리를 18만 6천 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저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네. 네. 이런 삼천리라는 기업을 18만 6천 원에 구입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주식이라는 거 뭐 구입을 하고 나중에 환불을 하고 뭐 바꿔주세요 뭐 이런 반품 요청하고 이런 게 절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비자 마인드로 주식을 접근하면 안 돼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쨌든 물건을 사왔을 때 그걸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팔아야 돼요, 결국. 그러니까 되팔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 당근마켓 혹시 아세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물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물건을 보면서 우리는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겠다라고 바라보지만 거기서도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물건이 원래 시세보다 싸게 나왔네. 그럼 내가 이 사람하고 직거래해갖고 사가지고 다시 올려서 비싸게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노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당근마켓에서는 나쁜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주식하기에는 최적화된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주식을 하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장땡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기업이 뭔지는 중요하지도 않고요.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네. 차트를 잘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트는 지금까지 이 주가가 걸어온 역사예요. 역사. 역사를 보니까 지금 까만 선이 시청자님 매수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언제 올라왔었냐면은 2007년 때 한번 급등해가지고 올라왔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올라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온 자리에 시청자님 사셨거든요. 역사를 보니까 얘는 7만 5천 원까지 떨어지는 걸 거의 근 10년째 이렇게 반복을 해왔던 종목인데 18만 6천 원에 사셨어요. 어때요? 비싸게 산 것 같아요? 싸게 산 것 같아요? 비싸게 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라는 게 무슨 생각인지 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근마켓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삼천리가 나한테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삼천리 이거 주식 샀다고 해갖고 어디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써먹어요. 그죠? 그럼 이걸 지금 사는 데 의미를 줄 게 아니라 파는 데 의미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네. 비싸진 기업을 어떻게 또 팔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 말은 주가라는 것은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팔거나 또는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가겠다는 시청자님의 어떤 탁월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사실 삼천리라는 기업이 지금부터 더 갈 수 있느냐? 저는 이미 얘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 건 맞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주가 상승이 이미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50% 올라왔는데 주가는 100%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면 영업이익이 50% 올라왔는데 주가가 100% 올라갔으면은 과열 구간 아닐까요? 그럼 거품이 되겠죠. 여기서 더 좋아진다고 한들 저는 내려갔다, 힘 빠져서 내려갔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주 잔에다가 맥주를 부었을 때 거품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부는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이 자리는 지금 꼭지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잠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오늘 조금 올랐다가 오늘 조금 내려갔다 그거에 일일비할 바에는 저는 이거 안 들고 있겠습니다. 주식을 좀 더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네, 이런 원리들을 조금 더 깨우치신다면은 주식 금방 잘할 수 있을 건데요. 그 원리를 깨우치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지금 전량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돈 그냥 그대로 계좌에서 다 빼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주식에 돈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해성D에서 58,700원에 20%입니다. 해성 DS를 58,700원에 네. 20%입니다. 58,700원에 20%요. 이거 사신 이유 있으세요? 아니 차 프레임 한다고 이래서 내 샀는데 차고부터 계속 빠지는데. 차 프레임 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차 아, 프레임만 차- 하면 주가가 올라가요? 아니 그건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예, 예, 차 프레임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전혀 별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이야기를 왜 지금 질문하고 이렇게 왜 짚고 넘어가냐면요. 지금 굉장히 네. 비싸게 사신 거거든요, 이것도. 아, 다들 좋다고 하니까 사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방금 전화하신 분하고 시청자님하고의 별 차이를 저는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돈 뺏겨요. 주식 시장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10중 8구는 전부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은 네. 주식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았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예. 주식을 해갖고 돈 날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그 돈을 오히려 좀 더 뭐 다양한 곳에 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그렇죠. 점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대로 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예. 운전도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면허라는 걸 따가지고 교육을 받고 한단 말이에요. 예,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아무나 못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아무나 하게 되면 사고가 나고 자기도 다칠 수 있지만 남도 다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뭐 기본적인 건 배워야 될 거고. 근데 주식은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검증되는 어떤 뭔가 그게 없어요.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아무나 돈 날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 게요. 여기는 시청자님이 돈 날리면 돈 버는 사람들 좋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해성 DS를 지금 여기 5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해성 DS가 상장을 2016년에 했는데요. 2016년에 상장되었을 때 주가가 10,000원이었어요. 예. 2020년까지 15,000원을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2만 원 넘어간 적이 없는 자리였어요. 그러면은 2016년부터 2021년 초반까지 이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 거의 다 2만 원에 들고 있었어요. 2만 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비싸게 올라왔을 때 팔아먹고 싶은데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거 안 살 거 아닙니까? 58,000원 누가 삽니까? 비싼데. 이렇게 시청자님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사니까 저그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비싸게 사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사주게 되면은 시청자님은 이제 앞으로 물리는 일만 남게 되고 여기서 내가 손절해야 될까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지금 주식시장은 그게 그냥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팔아먹기 좋게끔 좋다는 이야기 했을 거고 차 프레임 안 됩니다. 2차 전지 엮일 겁니다. 반도체가 엮일 겁니다. 앞으로 좋아요. 짱짱이 올라갑니다. 이래야 팔까?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속으신 거라고요. 주식시장은 좋아서 사야 되고 나빠서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비싸면 안 사야 되고 싸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싸요 이거. 그냥 저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게 되면은 시청자님 그 소중한 돈을 저는 너무 손쉽게 날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55,000원 지지가 된다면 그냥 보유 의견 드릴 거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6만 원대 그냥 바로 정리하시고 주식 공부를 좀 하시고 다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이거는 자격증을 따거나 뭐 그런 곳이 없어가지고 스스로가 자격이 됐다 싶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55,000 되면 네,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여기서 손실 좀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청자님이 자격을 먼저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에 좀 더 초점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공부를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아시아나 항공이고요. 네, 21,300원에 10%인데요. 네. 지금쯤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 해서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저기 14,000원에서 네. 아시아나 항공이 네,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더 내려가지 않고. 네. 그래서 지금쯤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있다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고개 왔다 갔다 지금 한 1주, 2주 했는데 저거 보고 하락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돼요? 주가라고 네. 하는 것이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자리는요. 자신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진짜 되겠다 싶은 자리에서 해야 돼요. 이거는 전문가가 봤을 때 어때요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만약에 추가하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님이 만약에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인데 지금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사겠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빌미를 잡아가지고요. 문현진 멘토라든가 TV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빌미를 잡겠다는 거죠. 당신이 사도 좋다고 한다면 나는 불안하지만 네가 사라고 했으니까 사겠어라고 하고 싶기 때문에요. 이건 정말 방어 기제인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정말로 내가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되겠어라는 어떤 확신이 딱 들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마인드가 하나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도 눈으로 보기에도 그냥 내려가고 있는 중이지 여기가 어떻게 바닥이라고 보여지는지 왜 여기서 지금 떨어졌을 때 뭐 멈춘다고 생각이 되는지 아직까지는 저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항공기 산업이 다시 좋아질 수 있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해외 항공길이 열린다고 했는데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조금 닫히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얘가 주가가 아이고 난 여기 바닥이니까 올라가야지 이렇게 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럼 추가 매수할 이유가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 이유를 굳이 억지로 찾고 계신다고 생각밖에 안 드네요. 스스로도 불안하고 아직도 모르겠고 뭔가 바닥인 것 같지는 않지만 바닥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발 추가 매수 해도 된다고 이야기 좀 해줘라고 생각하면서 상담한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가 네. 정말 확신이 들 때 나는 확신이 드는데 너의 의견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맞는 절차일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지금 시청자님도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럼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죠. 시청자님도 불안한데 제가 하라고 해서 했다면은 나중에는 제 탓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내가 확신이 딱 드는 그 자리 때 나는 확신이 드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맞는 절차인 것 같고요. 나는 지금 확신이 없는데 제발 맞다고 해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네. 시청자님이 불안한 만큼 저도 이 자리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추가 매수 의견 절대로 못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네.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자리를 그때 잡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님 확신 들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신다면 오늘 상담과는 질이 다를 겁니다. 아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확신을 가질 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GS건설이고요. 어떤 거요? GS건설. 건설.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가 44,120원이고요. 네. 비중이 35%예요. 네. 제가 이게 한참 올라갈 때 매수를 해가지고요. 네. 홀렸네요, 그죠? 네. 주식을 하게 되면 무슨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주식 이렇게 전문가를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차트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차트를 봐야 됩니까? 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호가를 봐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금리 공부하라 하거든요. 금리를 먼저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저는 이거는 지금 제가 전문가 일을 이제 거의 7년 차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전문가 일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한 적이 없어요. 뭐 공부해야 됩니까? 금리, 책을 많이 읽으세요. 금리 또는 경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기반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경제가 어떻냐에 따라서 기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이 금리란 이야기로 제가 다시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금리 상승기에 건설업종에 투자하는 건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거든요. 그냥 금리 공부 진짜 딴 거 필요 없어요. 금리에 관련된 책을 서점에서 아무거나 하나 딱 사가지고 읽어보시기만 딱 하면 한 30분 읽으면 건설업종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게 나와요. 그냥 그 정도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금리 상승하게 되면 건설업종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 금리 상승기 때 저 44,000원에 샀으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미어질까요?
제가 몰랐습니다. 답답하니까요. 답답하니까. 이거 왜냐하면 조금만 알았으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박사학위 따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간단한 공부만 했다 하더라도 이거 안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추천하는 사람들도 웃긴 사람들인 거고 그렇게 간단한 공부를 안 했다는 건가 싶은 사람들이고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저는 사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금리 상승기 때 건설 업종에 물리게 되면요. 어디까지 빠질지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그런 아주 험난한 길을 이제 앞으로 걸어가셔야 되는 거죠. 비중도 35%라서 추가하면서 힘들고 뭐 대응 전략이 짜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네. 그래서 금리 상승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건설 업종이 호황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에 지금 부동산 관련 뉴스 보고 계시나요? 네네. 보면 어때요? 집값 어때요? 집값 내려가고 떨어지고 있죠. 있고 전세값은 네. 어때요?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자 뭐못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분양은 또 어때요? 분양 시장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으니까 건설 업종들은 아파트 짓고 싶겠습니까? 안 짓고 싶겠습니까? 딱히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돈이 돼야 짓죠. 사람들이 막 열광해야 짓는데 지었는데 지금 잘 팔리도 않는 걸 뭐 한다고 많이 짓겠습니까? 거기다 원자재 가격 올라가가지고 지금 건설 현장이 지금 어때요? 공사 잠깐 멈추고 이런 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말은 얘들이 지금 올라가려면 이제 겨우 엮이려고 하는 건 해외 쪽이에요. 뭐 해외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수주 따따란 이야기로 겨우겨우 바닥에서 근근히 풀칠하면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4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요. 올라가는데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 그전까지는 바닥에서 겨우겨우 연명할 것이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본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졌고 오히려 네. 본전 찾으려면 2만 원이라든가 저 15,000까지가 화끈하게 빠졌을 때 추가하면서 해갖고 매수가를 많이 낮춰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린다면 한 3년까지는 탈출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3년 네. 정도는 그냥 묻어놓는다 생각하고 가는 게 맞아요. 뭐 그렇게 힘든 회사는 아니니까 3년 가져가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손절은 제가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거요? 손절. 네, 손절은 굳이 지금 하시는 것보다 반등 한번 줄 때 35,000원에 가깝게 올라온다면 그때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25,0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아, 네네. 네, 손절은 감사합니다. 35,000원까지 반등 혹시나 나와준다면 하기 전에 전화를 네. 주시고 하세요. 네네. 네, 그렇게 네, 잘 감사합니다.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홀딩 하세요. 네. 네. 자,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롯데 렌탈 39,650원에 예전에 구입했는데요. 네. 지금 거의 제가 매수가 정도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39,650원이요? 네네. 일단 렌탈 산업이요. 굉장히 돈이 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뭐 코웨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돈을 꾸준히 벌고 있고 요즘에 이제 뭐 구독 서비스라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새 차도 구독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왜냐하면 넷플릭스도 그래요. 저도 가입이 되어 있지만 이용하는 날짜에 비하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월 이용료를 내고 있죠.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렌탈 서비스라는 것은요. 좋은 산업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산업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도 비켜갈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렌탈 산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다시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별로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흐름도 역시나 뭐 인플레이션이 오네, 경기 침체가 오네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렌탈 산업은 한 번 시작을 해놔버리면은요. 우리 위약금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끊을 때. 네네.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정비로 생각해서 그냥 계속 쓰게 되어 있어요. 위약금이 아깝거든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위약금 물어야 될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인 뱉었던 거 뱉어내야 돼. 할인 받았던 거 뱉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잘 해약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매출, 영업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건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45,000원대나 47,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대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사실 신규 상장주라서 뭐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아직까지 그런 리스크는 보이지 않으니까 홀딩해서 45,000원대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혹여나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겁먹지 마시고 제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3만 원까지 내려가면 비중을 오히려 20%대까지 늘려버리시는 게 맞다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상담을 해보았는데요. 뭐 지금 오늘 보니까 뭐 매수했다는 이야기보단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구입하지 마세요. 주식은 그렇게 아무거나 막 사는 게 아니라 팔 계획을 짜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계획이 없이 매수부터 하시는 것은 저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홀려서 매수하지 마시고 이 종목을 사면 내가 비싸게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번만 해보신다면 사실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런 고민들은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절대 안 된다는 의견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매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딱히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챔쇼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